자, 이제 또 출발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산프이로와 또 뉴캐슬 제츠 또 해축을 조금 좋게 봤던 내용이었죠. 일단 일본 축구 산프이로 또 극장골로 뭐 추가 시간에는 동점이 됐다가 곧바로 이제 또 역전을 져서 너무 또 좋았던 내용이었고, 뉴캐슬 제츠도 실제 약간 우당탕 골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역시 또 8연승, 파죽의 8연승입니다. 상당히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 왔고, 자, 오늘 조금 맹점이라면 역시 또 미토 오바. 전반전에 1대1로 끝나고 역시 또 미토 퇴장이 또 후반전에 조금 나왔었는데, 오바 때문에 또 신한은행 프렌, 또 교토상가승, 센트럴코스트 오바. 너무 개꿀 패턴이었죠. 요 세 개가 조금 개꿀이었는데, 조금 미토 오바에 또 10.3배 아쉬움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축은 조금 쓰나미가 있었지만 또 주력은 조금 땡겨왔던 내용이었고요. 오늘 또 미국 축구 또 12배까지 조금 적중이 됐던 내용들, 오늘도 충분히 또 기대를 해주시면은 오늘도 충분히 또 좋은 적중 내용들이 될 수 있겠다. 항상 또 표의 퀄리티를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역시 또 코멘트를 또 늘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방송 못 보시더라도 코멘트를 확인하시고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점이고요. 한번 또 오늘 경기 또 좋은 출발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첫 번째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또 트벤트와 흐로닝원의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벤트는 아시다시피 역시 또 홈에서 강해요. 홈에서는 또 꾸준하게 또 강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도 역시 또 홈 강세가 좀 시즌 초반에는 조금 그렇지 않았는데 뒤늦게 역시 또 가동이 되면서 상당히 또 이제 조금 패턴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흐로닝은 최근에 또 4연패를 달리고 있어요. 홈에서도 또 연패를 달리고 있고, 또 원정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트벤트 원정에서 지금 현재 4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트벤트 원정에서도 상당히 또 고전했던 멤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 없다. 자, 트벤트는 이제 오늘 경기 헤셀링크가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력 라인업들 건재한 상황에서 조금 경기 진행이 될 수 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팜폴스 밍켄이 약간 조금 부상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그 자리를 또 이제 메워줄 수 있는 라머르스나 또 이제 약간 뭐 충분히 또 헤셀링크의 또 조합이라도 조금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홈 성적 5승 4무 2패입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흐르닝원 상대로 또 13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 상당히 또 감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또 트멘트 사이드의 정배당, 또 어떻게 보면 또 헨리도 조금 납득이 되는 패턴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시 또 어느 봐도 또 2.5 기준점에 오바도 조금 땡기는 경기인데요. 아무튼 요 경기는 약간 정배 리듬감이 조금 납득이 된다. 상대전도 조금 강하고 또 홈 성적도 좋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뭐 오버도 한번 또 여러분들이 또 유념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또 선택지를 잘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트벤트는 흐로링원전에서는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제노아와 또 토리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노아 같은 경우는 역시 또 공격진들이 조금 문제긴 해요. 역시 또 뭐 리그 내에서 지금 15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 약간 크레모네 원정에서도 조금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었고, 역시 또 지금 현재 뭐 데로시 감독 체제에서 약간 공격진들 라인업을 끌고 가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콜롬보나 이런 자원들이 뭐 득점에서의 또 퍼포먼스가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하죠. 또 홈 성적이 또 어떻게 보면 또 3승 4무 6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홈에서도 딱히 조금 강점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하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또 토리노도 약간 부상 이슈들이 약간 조금 개선이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부상자들이 뭐 일리치나 또 애덤스 이런 자원들을 조금 하시긴 한데, 그래도 또 시메오네가 또 부상 복귀를 했고, 뭐 그런 부분도 약간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양 팀들의 또 매치는 제노아 홈에서는 지금 현재로 2차례 연속 무승부가 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약간 무승부각을 째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정도로 뭐 실제 또 두 팀 다 어떤 또 오늘 경기는 뭐 팽팽한 가운데에서 맞대결이 조금 예상이 된다는 점도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 자, 그 가운데 또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토리노 편이 될 거예요. 왜냐면 또 토리노가 제노아전에서 최근 5경기 동안 역시 패배가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저는 약간 토리노 편에는 좀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약간 데루시 감독이 최근에 약간 공격 라인업을 끌어올리고 있긴 해요. 역시 또 공격이 조금 늘 문제였던 제노아이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공격 라인업들이 조금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에서 전 요 경기는 또 2.5 기준점 언더, 프렌, 또 무승부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 포인트 고려해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헤타페와 또 세비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세비야가 역배를 받았는데요. 세비야는 또 헤타페전에 강합니다.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실제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물론 또 이제 세비야가 또 올 시즌 원정이 또 3승 2무 6패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무엇보다 애덤스도 최근 컨디션이 조금 나쁘지 않고 또 마르세유에서 또 무패도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라인업이 그래도 약간 조금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또 야누자이도 또 버티고 있는데다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마르캉도 오늘 경기에 복귀를 한다면은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로 조금 보고 있다. 세비야 최근에 또 헤타페 원정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나름의 또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약간 무엇보다 헤타페도 리옹에서 이제 사트리아노를 또 영입하긴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지금 마르틴이 또 오늘 경기 복귀를 하더라도 실제 약간 아직 합이 맞지 않는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나름 또 비아레를 잡아냈던 저력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요. 전 요 경기는 약간 세비야전에서의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세비야 프렌의 가능성을 조금 좋게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역배 가능성도 살짝은 조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비야 한번 또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반은 개인적으로 또 약간 2.5 기준점 언더가 개똥배당이 조금 잡혀 있는데 저는 약간 언어반은 굳이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어반은 패스하시고 역배 플랜에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또 위트르트와 즈볼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원정 경기는 즈볼레가 약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원정 11경기 동안 지금 현재로 승리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원정에서 고질적인 약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 또 즈볼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위트르트는 또 최근에 또 나름 또 홈 성적들이 조금 준수한 내용들, 또 리그 2연승의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약간 이제 위트르트가 아무리 최근에 조금 뭐 경기력들이 조금 떨어져 있고 이런 애들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 또 원정 즈볼레라면 조금 위트르트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최근에 약간 원정 실점이 조금 높은 편이죠.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또 용일에 2.5바로도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더라도 조금 문제가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일단 요 경기는 위트르트의 정배당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일단 즈볼레가 또 원정 11경기 또 승리가 없는 가운데 또 상대전에서도 또 위트전에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올 시즌 또 홈에서 또 위트르트가 즈볼레 홈인데도 위트레트가 2대0의 승리를 거뒀다는 점, 여러분 분들은 충분히 또 위트레트 사이드 또 오버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실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고웨드와 헤너클레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웨드는 이제 뭐 에드마르센 또 일단 역시 공격에서의 또 뭐 퍼포먼스가 또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약간 리그 일정이 조금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또 유럽 대항전 또 후폭풍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약간 비테세 같은 느낌이란 말이지. 비테세 같이 약간 그때도 비테세가 실제 유럽 대항전을 조금 소화를 하면서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고전을 했었어요. 선수층이 좀 두텁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도 조금 보였고 지금 약간 수비진들의 결장들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헤드도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이 경기는 뭐 헤라클레스도 그렇고 고헤드도 그렇고 일정 수준의 실점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경기는 전 약간 역시 2.5바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를 해보실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또 헤너클레스가 올 시즌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요. 원정 성적은 리그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원정 4연패에다가 원정 성적은 12경기 동안 1승 1무 10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고헤드 사이드로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경기 저는 충분히 또 고헤드의 정배당도 조금 납득은 되는 패턴들이 좀 있고 뭐 어떻게 또 두 팀 다 뭐 시즌 맞대결도 또 2대2 또 난타전이었던 만큼 오버를 조금 염두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요 경기는 고헤드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를 조금 해보시기 바래요. 오늘 약간 에르디비시는 약간 정배당 리듬감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와 울버햄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펠 같은 경우는 이제 노아전에서 또 일단 1대1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왔어요. 실제 노아가 또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크펠이 전력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고 주전 멤버들 대거 또 합류를 시켰단 말이야. 그랬는데 지린스키였죠. 지린스키와 또 보스니아 원정에서 1대1의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었는데요. 개인적인 아쉬움이 조금 남았던 격이었습니다. 똥배당을 맞고 주전 멤버들을 그대로 또 가용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요 경기는 이제 라르센 더비죠. 이제 또 울버햄튼에서 라르센을 또 영입해서 일단 크펠이 또 라르센을 또 가용할 수 있는 경기다 보니까 라르센이 또 친정팀 상대로 일단 경기를 조금 치르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크펠이 올 시즌 약간 수정궁 홈에서 셀러스트 파크에서 올 시즌 약간 성적이 안 좋아요. 2승 6무 5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 컨퍼런스 일정을 또 염두를 해야 된다는 부분, 주중 경기 또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약간 승패는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울버 사이드로 역배당이 빠지는데요. 저는 일단 울버도 지금 현재 크펠 원정에서 5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승패는 또 울버보다도 저는 약간 조금 2.5 기준점의 오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정 성적이 올 시즌 1승도 없어요. 일단 13경기 동안 4무 9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울버 역배당 프렌 전 노림수로 조금 드리기에는 조금 그래도 한번 관망은 조금 필요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2.5 기준점의 오버. 왜냐면 또 울버햄튼도 지금 시즌 막판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냥 공격적으로 라인업들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슈잉블이 또 오버로만 공략 포인트를 살짝 고무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와 리버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부상 여파를 안고 주중 일정을 상당히 또 잘 치러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어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올 시즌 이제 컵 대회가 어떻게 보면 또 처음이죠. 처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럽 대항전에서 페네르바체 원정에서 또 3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페네르바체가 또 리그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고무적인 승리를 부상자들 많이 안고 있는 가운데 또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일정이 조금 무난하긴 하죠. 어떻게 보면 또 원정에서 3대0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홈 경기만큼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노팅엄 포레스트가 리버풀을 최근에 잘 괴롭혔어요. 그런 면모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약간 노팅엄 지금 역배당 프렌 빠지는 것도 조금 납득은 되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 경기는 리버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이제 살라가 살아나고 있어요. 살라가 이제 또 올 시즌 약간 노쇠화 이슈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조금 흐름들이 살라가 없었을 때 훨씬 더 경기가 조금 잘 풀린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긴 했는데 최근에 또 살라가 또 이제 컨디션이 또 올해 들어서 조금 올라오고 있고 1월 달부터 약간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 뛰고 와서 그 뒤부터 경기력이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소보슬라이가 또 징계를 또 복귀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중원에서의 경기력들도 조금 긍정적인 요소 이런 분들이 조금 보이는 경기라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리버풀 사이드 주중 경기 옆에는 노팅엄 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터키 원정을 갔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충분히 또 리버풀의 승리를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리버풀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는 이제 승점 1점이 안 돼요. 승점 3점을 노려야 되는 입장이야. 자, 무엇보다 이제 첼시가 어제 또 아시다시피 무승부를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까 4위 첼시와 승점 3점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승점 3점을 획득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챔스권으로 다시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또 발판이 되는 경기라서 일단 이 경기는 상당히 또 공격적인 운영 형태가 진행이 될 거다. 역시 또 오버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중 경기 여파 물론 노팅엄 포레스트 잘 했어요. 잘했지만은 전 충분히 또 리버풀 사이드와 오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고를 해보실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썬덜랜드와 풀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썬덜랜드 올 시즌 홈은 전혀 또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홈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리그 탑티어예요. 그럴 정도로 홈에서의 경기력들 절대 또 부정을 할 수 없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약간 패배를 당하는 경기들이 있었죠. 2연패를 당했었는데 리버풀과의 또 홈 패배가 올 시즌 첫 패배였어요. 그리고 또 아스날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2연패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또 썬덜랜드를 꺾어냈어요. 그럴 정도로 리버풀의 최근에 또 경기 원정 경기력들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홈 성적 7승 5무 1패입니다. 그 리버풀전이 올 시즌 첫 패배였어요. 그럴 정도로 홈에서 압도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고요. 최근에 부상 여파도 약간 개선이 됐습니다. 약간 아프리카 네이션스 여파가 조금 컸던 가운데 약간의 과도기가 좀 있긴 했는데요. 부상 여파도 조금 개선이 되고 있고 일단 또 홈발은 절대 또 배제할 수 없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풀럼이 이제 축구의 이제 부상, 루키치 부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조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원정 성적이 올 시즌 3승 2무 8패로 조금 미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썬덜랜드의 홈발의 기대치를 조금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역시 또 배당 대비해서 한번 또 먹음직스러운 또 경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썬덜랜드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떤 또 이제 핸디 값이 엄청난 지금 배당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14배까지 있어요. 일단 뭐 저 패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조금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 뭐 일단 역시 또 용기는 굳이 어느 발을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또 전 제 느낌에는 뭐 양 팀들의 최근의 매치가 뭐 딱히 그렇게 조금 이제 썬덜랜드 홈에서는 다득점의 패턴들이 조금 없었던 게 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또 2.5도 조금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썬덜랜드 사이드 한번 또 언더 사이드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또 먹음직스럽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아탈란타와 나폴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탈란타는 이제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2등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또 그 경기도 전두원했어요. 그죠? 전두원을 조금 당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요즘 참 전두원이 조금 많이 빈번하게 조금 펼쳐지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아탈란타, 무엇보다 이제 또 그 경기는 골을 덜 먹히자. 홈에서 약간 쇼부를 보자 이런 느낌들이 조금 있었던 경기라 가지고 아무래도 다음 주 챔스 일정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둘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근데 크리스토비치가 약간 선발 출전을 조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스카마카를 약간 이제 또 돌문전에 적극적으로 조금 가용을 하면서 아탈란타가 리그 성적도 조금 신경을 쓰겠다 이런 느낌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유달리 나폴리전에서 최근에 또 승리가 없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나폴리가 원정에서 올 시즌 조금 어떻게 보면 또 홈발 대비해서는 약간 조금 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폴리가 아탈란타 원정에서 4연승이에요. 4연승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감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요 경기가 약간 무승부각도 조금 보여요. 뭐 일단 나폴리도 지금 현재로 조금 좋은 내용들이 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중원 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너무 크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맥토미니도 부상이고 데브라이너, 뭐 안기사 이런 자원들이 전부 다 조금 부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아쉬움들은 상당히 또 클 수밖에 없다. 저는 요 경기 무승부 플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반은 약간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시고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무승부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또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프랜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이 경기도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시길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또 잘 골라보시길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르와 스타드르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패스입니다. 자, 프라이부르크와 메넨글라바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부르크의 홈발을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프라이부르크가 실제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은 조금 실점도 많고 조금 홈 대비해서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 홈 성적만큼은 상당히 또 준수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6승 3무 1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홈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또 10경기 동안 1패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감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 특히 또 메넨글라바트 상대로 천적 관계예요. 거의 또 9경기 동안 패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감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자, 지금 현재 메넨글라바트는 이제 클라인덴스크가 아직도 부상입니다. 올 시즌 조금 볼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뭐 복귀했다가 또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 시즌 조금 뛸 수 있을까. 물론 타바코비치가 최근에 잘해주고 있지만은 오늘 경기는 라이츠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타바코비치의 골이 과연 또 어떤 식으로 또 표출될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든다. 근데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맞대결에서 약간 다득점의 경기들도 조금 빈번하게 조금 나오거든요. 그런 가운데 한번 또 2.5발을 염두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제 또 용기는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부르크의 홈발, 또 메넨글라바트의 부상 이슈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했을 때 충분히 또 저는 프라이부르크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만잠비 징계 빼고는 이제 거의 풀라인업에 가깝다는 정도 저는 약간 프라이부르크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핸디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2.5봐도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조금 고려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기는 프라이부르크 사이드 2.5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셀로나와 레반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조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또 어제 레알 마드리드가 패배를 당했어요.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경기 승리 시에 또 바르셀로나가 또 리그 1을 또 재탈환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승리 무엇보다 조금 유력한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또 바르셀로나가 또 지금 올 시즌 레반테 원정에서 3대2로 조금 어렵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무엇보다 이제 레반테가 또 원정 경기가 올 시즌 내내 조금 부진하고, 그런데 원정에서 실점률이 조금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가 또 홈 기준, 물론 또 이제 뉴캠프 홈에서는 지금 이제 8경기 정도 조금 치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홈 기준으로 지금 이제 11경기를 치렀습니다. 11경기 11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경기는 이제 캠프누에서의 또 바르셀로나면은 충분히 또 바셀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근데 역시 관건은 핸디죠. 핸디 관건인데,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핸디는 한번 잘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3핸디에서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이제 핸디 무승부를 보거나 핸승 사이드로 조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이런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략 포인트를 설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4.5 기준점에 어느 반은 건들지 마세요. 어느 반은 올 시즌 맞대결이 또 5골이 나긴 했지만은, 자마쪼로 일단 어느 반은 굳이 손댈 필요는 없는 경기입니다. 여기는 바셀 사이드에서 핸디값 잘 설정해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주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알크마르와 스파로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요, 이제 또 알크마르가 직전 이제 노아 원정에서 1등이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그 경기 상당히 또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물론 또 이제 또 다음 주 일정 또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설득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은, 그 경기 경기력들은 상당히 또 실망스러웠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전 라인업들을 전부 다 가용을 했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그 경기를 못 잡았다는 게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이었고, 지금 이제 일단 페럿의 상승세는 그래도 조금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 성적이 또 알크마르가 4승 5무 2패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다. 근데 스파르타 로테르담도 지면적으로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면적으로 어떻게 이제 팡크로이나 클레멘트 빼고는 지금 이제 거의 풀 라인업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또 5위와 6위의 맞대결이죠. 두 팀 다 이제 승점 1점 차 이렇게 조금 기록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또 동기부여가 있는 매치인데요. 저는 약간 알크마르의 주중 경기 여파를 조금 배제할 수 없는 운영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약간 조금 고민이 된 내용입니다. 근데 약간 승패 라인업보다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용기는 2.5바 2.5바는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테르담이 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가겠죠. 지금 도 알크마르의 또 주중 경기 여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내기 위해서 오늘 상당히 또 공격적인 라인업 전개가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용의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는 한번 또 접근 포인트가 괜찮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굳이 승패 건들지 마십시오. 승패는 조금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앙제와 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도 이제 또 홈 경기에서 츠르메나전에서 패배를 조금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경기 또 이제 또 세르비아 원정을 또 다음 주에 떠나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에서 릴도 이제 또 유로파 일정에 상당히 또 이제 욕심을 내고 있는 만큼 다음 주 일정을 조금 안배한 운영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고요. 앙제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조금 릴전이 조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요 경기가 또 승패는 릴 사이드로 지금 이제 물론 릴이 또 앙제전에 3연승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릴의 또 다음 주 일정 고려 또 원정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리그 내에서 실점이 조금 높아져 있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역시 또 승패라는 조금 한번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용기는 전 약간 2.5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실제 또 릴도 지금 부상 여파가 조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이가만에 또 투레 또 사라위 이런 자원들의 부상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약간 승패는 조금 배제를 하시고 역시 또 2.5바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낭트와 또 르아브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르아브르가 실제 홈 경기는 상당히 좋아요. 홈에서만큼은 상당히 또 강팀들 상대로도 조금 잘 비벼내고 있고, 최근에 또 틀루즈도 잡아내고 스트라스부르크도 잡아내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만 가면은 또 약간 바보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요. 또 낭트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메스 다음으로 꼴찌 앞잡이를 좀 달리고 있는데, 최근 실점률이 엄청납니다. 공격은 안 되고 있고 실점은 엄청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요 경기도 승패가 손이 안 가요. 물론 또 낭트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또 5연패로 극심한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실제 또 이제 르아브르 역배당 가능성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으로 조금 풀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현재로 또 두 팀 다 원정 부진, 또 최근에 그냥 5연패로 부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수비적인 문제들이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한번 또 용일 그래도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한번 염두를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요. 또 역시 또 2.5 기준점이라면은 굳이 또 오바가 역배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난타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입니다. 리스와 또 로리앙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도 왜 로리앙이 또 역배인지 조금 납득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왜냐면 또 로리앙 같은 경우 올 시즌 이제 또 니스를 또 홈에서 3대1로 잡아냈어요. 물론 또 홈 경기에서의 강점들이 뚜렷한 팀이고 올 시즌 또 홈에서의 경기력들 준수하고, 원정 경기는 약간 조금 미진한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또 로리앙이 공식전 10경기 동안 뭐 컵대회 포함해서 1패밖에 없어. 1패밖에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니스는 아직까지 부상 여파가 큽니다. 지금 이제 카를로스, 바드, 단테, 상송까지 지금 부상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Y까지도 지금 부상이다 보니까 공격 라인업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제 디오비나 또 알리조 이런 자원들이 조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저는 디행이 또 올 시즌 로리앙에 또 영입돼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로리앙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프렌이 될 것 같아요. 2.5 일단 로리앙 프렌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 한번 역배 가능성 충분히 또 볼 수 있을 정도로 리스의 최근의 경기력들은 그다지 조금 부상 여파로 인해서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배 프렌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또 토트넘과 아스날의 런던 더비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아스날 어제 경기 맨시티가 승리를 거뒀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약간의 불똥이 조금 튈 수밖에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끌고 가고 있다가 다 따라잡혔어요. 이제 승점 2점 차야. 승점 2점 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 상대로 어떻게 보면 또 달아내야 되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주중 경기 때 울버햄튼전에서 2대0으로 앞서가다가 또 2대2 무승부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한폴락이 조금 됐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자, 토트넘도 지금 현재로 조금 상황은 조금 좋지 못합니다. 토트넘은 지금 이제 올 시즌 역시 또 챔스 일정에서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 조금 보여줬어요. 역시 또 이제 또 플레이오프도 또 염두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실제 챔스에서는 상당히 또 임팩트 있는 경기를 좀 보여줬지만은, 리그 내에서 16이다. 어떻게 보면 또 강등을 또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상당히 또 고전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 자, 그 가운데 또 역시 부상 여파가 큽니다. 1군 멤버 11명이 부상이에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지 못하다. 특히 또 아시다시피 홈 성적이 부진해. 원정이 되려 좋아요. 그럴 정도로 홈에서 올 시즌 2승 4무 7패로 심각한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이제 양 팀들의 또 이 런던 더비 같은 경우는 실제 아스날이 또 7경기 동안 토트넘전에 패배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뭐 지금 아스날도 또 뭐 하베르츠, 웨데고르 이런 자원들, 메리노도 부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사카도 또 복귀를 했고, 뭐, 일단 그런 내용들은 더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어서, 저는 요 경기 충분히 또 아스날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이제 토트넘 원정, 이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 원정에서는 실제 또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또 용기는 아스날 사이드의 동기부여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들어가셔야 되는 경기다. 다만 또 요 경기 한번 오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버 사이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토트넘도 이제 또 감독 변화를 안고 갔죠. 이제 유벤투스에서 투도르 감독을 또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투도르 감독 자체가 워낙 또 공격적인 스타일이야.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딱 프랑크 감독도 공격적인 스타일, 또 포스테콜로 감독도 그 전에 또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투도르 감독도 그 못지않게 공격적인 축구를 조금 선호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한번 또 여기는 또 오바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바도 긍정적, 아스날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골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장크르트 파울리와 또 이제 약간 브레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멘은 올 시즌 무엇보다 이제 부상 여파가 너무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포백 라인업들이 단 한 번도 이제 라인업들의 100% 라인업을 채워서 나온 경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수비진들의 범실들 이런 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실점이 없는 경기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또 모든 경기들이 실점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뭐 감독 변화를 안고 왔지만은 뭐 감독 변화하고도 또 2연패를 당하긴 했죠.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문제점이다. 뭐 큰맘 먹고 영입했던 또 보니페이스도 지금 현재 또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고 그런데다가 바이저, 베버, 피버 일단 쿨리발리까지 지금 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포백 라인업들은 여전히 전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크르트 파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보다 뭐 약간 또 그렇다고 해서 손이 가는 팀은 아닌데요. 약간 브레멘이 또 원정에서 올 시즌 1승 3무 7패야. 1승 3무 7패로 워낙 심각한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개인적으로 역시 또 문제점이고 지금 이제 리그 내에서 12경기 동안 지금 이제 브레멘이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또 역배 사이드와 한번 또 용인은 프렌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는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또 이제 브레멘의 정배당은 조금 납득할 수가 없다. 지금 이제 원정 경기도 너무 부진하고 수비진들 결장은 너무 또 크기 때문에 장크르트 파우스알리드 또 이제 프랜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양 팀들이 지금 현재로 순위권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해볼 만한 매치긴 해요.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이제 16위, 17위 이렇게 좀 달리고 있는데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오버사이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 기준점이지만은 역배당 오버사이드도 한번 또 노림수로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두 팀 다 요 경기는 약간의 공격적인 리듬감이 조금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장크르트 파울리 역배, 프렌 오버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AC 밀란과 파르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밀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리그만 신경을 쓰고 있죠. 어차피 또 올 시즌 컵 대회를 조금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리그 우승 타이틀을 지금 현재 목표로 삼고 요것만 보고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파르마의 또 매치업을 조금 가져가게 되는데요. 파르마도 뭐 펠레그리니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또 헬라스 베로나 또 어떻게 보면 볼로냐 이런 자원들을 조금 꺾어내면서 반등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밀란 상대로 지금 이제 조금 프렘베당이 조금 빠지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히메네즈 빼고는 이제 밀란은 이제 풀 멤버를 조금 구성을 했어요. 플리식도 이제 또 복귀를 했고 레앙도 지금 현재로 꾸준하게 조금 골을 기록해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약간 밀란이 충분히 또 일단 요 경기는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뭐 파르마가 최근 2연승의 반등세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상대 팀들이 또 부상이 많았고요. 그런 데다가 실제 또 뭐 양 팀들의 맞대결, 뭐 올 시즌 밀란이 약간 파르마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약간 프랜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의 또 풀멤버 구성에 가까운 밀란이라면은 전 충분히 또 홈에서의 조금 승리를 조금 예상하시는 게 맞아 보인다. 핸디 잘 골라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들이 한 번씩 또 고배당이 터지거든요. 한번 또 잘 고를 내보시길 바라겠고, 뭐 2.5 기준점에 어느 반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들어요.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시고 여기는 조금 밀란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셀타비고와 마요르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셀타 같은 경우는 주중 경기 또 유로파에서 상당히 또 힘을 조금 냈습니다. 뭐 일단 그 경기는 또 역배지만 우리가 또 접근 포인트로 가져갔었던 내용이고요. 또 프랑스 사이드로 또 유로파 또 우리 또 적중이 됐었던 내용이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인데 일단 이제 또 다음 주 일정 이제 그리스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테살로니카를 또 홈으로 조금 불러드립니다. 근데 또 1차전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약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요. 오늘 경기 약간 셀타비고가 1.5군을 지금 염두를 하고 있어요. 1차전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지금 현재 무엇보다 셀타비고도 어떻게 보면 이제 히달레스 감독 자체가 약간 이제 유로파에 조금 진심이거든. 컵 대회 또 셀타비고가 상당히 또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유로파에 상당히 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이제 아스파스를 조금 이제 벤치로 내리고 이글레시아스까지도 지금 이제 벤치에서 출발시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유럽 대항전을 염두한 운영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렵고요. 약간 이제 또 마요르카도 약간 원정에서의 득점들이 조금 미진하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만큼 용인 약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승패라는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는 관망하시고요. 2.5 언더 사이드로는 공략 포인트로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다. 어떻게 보면 또 셀타가 승리를 하든 마요르카가 승리를 하든 요 경기는 언더각은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하이덴하임과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하이덴하임 어떻게 보면 클라인딘스크를 팔아먹고 나서 지금 이제 주포 영입이 제대로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그 꼴찌로 또 추락을 했습니다. 공격이 안 돼요. 공격이 안 돼. 근데 또 실점은 또 많아.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덴하임은 올 시즌 강력한 또 강등 후보 중에 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리그 내에서도 4연패를 달리고 있어요. 4연패로 상당히 또 부진한 멤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슈투트가르트는 이제 또 주중에 스코틀랜드 원정, 셀틱 원정에서 3대1의 대승을 얻었죠. 그러면서 조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봤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약간 주중 경기 여파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경기 이제 헤니슈 감독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을 조금 예고를 조금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뭐 데미로비치를 약간 또 셀틱전에 조금 가용을 할 거고 운다프는 오늘 또 경기에서 출전을 조금 감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밝혔던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슈투트가르트도 지금 현재 4위를 달리고 있어요. 4위를 달리고 있는데 라이프치히와 승점이 1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어떤 4위권 사수가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리그도 조금 염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슈투트가르트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원정 성적이 올 시즌 홈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하긴 해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하이덴하임의 부진이 너무 심각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일반승 정도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약간 3.5 기준점이지만은 한번 또 오버로도 염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오버도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슈투트가르트 상당히 또 이제 1.5군들도 공격적인 라인업들을 조금 추구를 하고 있죠. 워낙 또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조금 오버로도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버도 긍정점 3.5지만은 또 이제 슈투트가르트 사이드로도 긍정적인 고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페이노르트와 텔스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노르트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다시피 에르디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인투벤이 무엇보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1위권, 우승권까지 페이노르트가 접근하기는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있어져 버렸어요. 그런 내용인데 우승을 떠나가지고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리그도 2위까지는 챔스 진출이 조금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상당히 또 경쟁이 조금 치열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이맨과 또 승점 차가 지금 이제 2점 차고요. 아약스와 또 승점 차가 2점 차로 간당간당한 지금 이제 2위 자리를 조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노르트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또 승점 3전 사냥에 나서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텔스타를 또 맞이하게 됐어요. 텔스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꼴찌 앞잡이죠. 헤라클레스보다 조금 순위가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텔스타가 실제 또 원정에서 실점들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원정 텔스타는 조금 다르죠. 원정에서의 경기랑 조금 다른 내용들. 물론 최근 3경기 동안 어떻게 보면 또 무패행진을 조금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원정에서의 부진들은 심각한 수위에 조금 일러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페이노트가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부상자들이 거의 다 지금 합류를 하다 보니까 뭐 우에다나 또 모데르 또 슬리트 또 이런 점들이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아시다시피 또
조금 기대가 되는 영입이 좀 있긴 하죠. 무엇보다 아직까지 또 리그 적응이 되는지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좀 나이도 좀 있고 하지만은 스털링이 또 이제 또 영입이 됐단 말이에요. 스털링이 영입이 되면서 이제 오늘 경기 정상적으로 이제 선발 라인업에 출전을 한다면은 스털링이 과연 또 이제 페이노르트에서 과연 또 부활을 할 수 있을지 요 부분도 한번 또 보는 맛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조금 받게 됩니다. 아무튼 요 경기는 이제 페이노르트 사이드로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워낙 또 원정에서 텔스타가 조금 부진한 내용들 최근에 약간 조금 경기력들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은 패전에서의 또 원정 일정은 상당히 또 고전할 수밖에 없다. 핸디값 잘 골라서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이제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할게요. 어느 반은 약간 조금 패스하시고 조금 반반 정도로 조금 보여주는데 일단 저는 요 경기 페이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로마와 크레모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모네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는 상승세였어요. 상승세를 달리면서 올 시즌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코모 못지않게 조금 퍼포먼스가 조금 시즌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크레모네가 조금 처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노세워왔던 자원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크레모네의 반등세는 지금 약간 기대를 조금 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11경기 동안 리그 내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좋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건데 또 로마 같은 경우도 약간 부상 이슈가 좀 있어요. 지금 디발라도 부상이고 술레도 부상, 퍼거슨도 부상, 도브비크 부상, 공격 라인업들의 이제 공격진들이 전부 다 조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는데 말런이 갑자기 지금 현재로 경기력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에스턴 빌라에서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워낙 또 이제 와킨스가 잘해주다 보니까 조금 마킨스의 또 물주전자 역할을 조금 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또 로마로 영입이 됐는데 로마에서 갑자기 이제 조금 폭풍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또 말런이 지금 현재 이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전 최영물이 때 일단 요 경기는 크레모네젠에서의 승리를 조금 만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올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 이제 또 크레모네 원정에서 또 로마가 3대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랬을 정도로 이제 또 크레모네 원정에서 시즌 초반에도 조금 좋은 행보를 조금 보여줬던 만큼 용인 또 로마 사이드를 공략 포인트 최영물이 또 고르 대상으로 조금 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길 바래요. 일단 요 경기는 약간 오바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해. 무엇보다 이제 오바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다. 오바도 긍정점, 로마 사이드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잘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와 또 리옹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는 이제 또 가메르 체제에서 작년에 또 이제 또 젊은 신의 자원들 대거 영입을 하면서 물갈이에 나섰는데 그게 약간 조금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 반등을 조금 만들어내면서 나름의 또 홈발의 분위기를 조금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원정 경기는 조금 부진하죠. 그런 행들이 있기 때문에 리그 8위로서 조금 요렇게 조금 행보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고 근데 일단 매 경기가 또 워낙 또 화끈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신의 자원들 자체가 공격도 화끈하고 또 수비 실점도 상당히 또 화끈한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파니첼리나 또 고도 이런 점들을 할 때는 상당히 또 준수한데 실점도 많은 팀이야.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이고 스트라스부르크 경기는 그건 솔직히 눈 감고 그냥 오바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최근에 모든 경기들이 난타적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부정할 수 없는 2.5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리옹이 역배를 받았어요. 리옹은 약간 부상자들이 조금 많긴 많아요. 일단 이게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은 오늘도 뉴캐슬 제츠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캐슬 제츠도 지금 이제 8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파죽의 8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라인업 자체가 조금 주전 멤버들이 조금 빠져있는 멤버 구성이거든. 근데 지금 현재로 리옹도 어떻게 보면 공식전에서 지금 미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유럽 대항전 포함해서 유럽 대항전에서도 임팩트가 있었고요. 공식전 13연승이야. 13연승을 달릴 정도로 리옹이 지금 현재 경기력 자체가 무엇보다 포텐이 터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스트라스부르크의 홈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기는 약간 리옹 역배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리는 말은 또 올라타야죠. 달리는 기차는 또 올라타야 된다는 점에서 한번 역배당 프랭 가능성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2.5 기준점의 오바 역시도 상당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비아레알과 발렌시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도 아시다시피 발렌시아 더비 게임이에요. 또 비아레알 또 레반테 발렌시아 이렇게 이게 세 개 팀이 또 발렌시아 지역이다 보니까
발렌시아 더비 게임으로 펼쳐지는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또 발렌시아도 직전에 또 레반테와의 또 이제 발렌시아 더비에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그런 면들 조금 안고 있긴 하지만은 시즌 내내 원정 경기는 역시 또 부진해요. 원정 경기는 2승 3무 7패야. 직전 레반테전은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1승을 추가를 해서 그렇지 올 시즌은 그 전까지는 1승 3무 7패였어요. 상당히 또 부진한 행동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물론 이제 단주마도 조금 복귀를 했고 코이아 또 이제 코테 요런 코페테 요런 자원들이 조금 복귀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라인업들 최근에 약간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비아레알도 이제 약간 무엇보다 뭐 직전 또 레반테 원정에서 또 승리를 거뒀고요. 특히 또 올 시즌 홈 성적이 9승 1무 2패입니다. 비아레알이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또 아요세가 또 복귀를 했죠. 아요세 복귀와 함께 또 파레오가 또 이제 약간 원래 또 발렌시아의 또 캡틴이었는데 또 이제 또 비아레알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뭐 그런 파레오도 일단 잘해주고 있어서 전 요 경기는 역시 또 지면적으로 비아레알의 승리 충분히 또 예상을 하시는 게 맞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팀 다 약간 부상 복귀가 조금 긍정적이긴 한데요. 저는 약간 비아레알의 또 상대전의 강세, 그리고 또 이제 뭐보다 비아레알의 또 홈 성적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충분히 또 이 더비 게임에서의 조금 승리는 비아레알이 조금 가깝게 조금 느껴지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2.5 기준점의 어느 바는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본다면은 조금 오버가 조금 땡기긴 합니다. 오버 사이드로 살짝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 전 충분히 또 여기는 BRL 사이드, 약간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어제 경기 축구가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는 그래도 조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 또 일단 주력 라인업만 조금 먹고 와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오늘 또 이제 고배당까지 포함해서 한번 또 깔끔한 적중 포인트 한번 또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미국 축구 12배 또 뭐 주간 축구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약간 3연승의 페이스를 조금 달리고 있는데요. 전두원의 아쉬움, 10.3배의 아쉬움, 요렇게 조금 아쉽긴 했죠. 아무튼 오늘 더 좋은 적중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 일요일 마무리 깔끔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적중 열어보도록 하자고요. 간증!